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국어 영역 공부의 기초 주영TV의 학업 분야 노하우 비법을 본격적으로 할 시간이에요. 이제부터는 파트별로 영역별로 노하우들이 나올 텐데요. 여러분들 저번 시간까지 배웠던 노하우가 기초예요. 여러분들의 기초가 돼야 돼요. 파운데이션이 돼서 여러분들이 화장할 때 파운데이션 바르듯이 모든 문제 앞에 섰을 때 그 기초가 되어야 되고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국어 영역 노하우 중 문학에 대해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와 소설 등의 문학 부분에 대해서 저만의 노하우 여러분들에게 공유하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그래도 복습은 해야겠죠. 네. 처음에 시험지를 맞닥뜨렸을 때 눈을 감고 마인드 컨트롤 하면서 어차피 믿을 건 나밖에 없다. 오픈북 못하고요. 그리고 옆에 컨닝 못하고요. 어차피 할 것은 나. 그리고 앞에 있는 시험지밖에 믿을 것이 없다라는 결단을 하시고 마음을 편하게 먹으셔야 돼요. 그리고 어차피 내가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마인드 컨트롤 하면서 한번 해보자. 뭐 그까짓 거. 그냥 용기 내서 한번 해보지 뭐. 이런 마인드 컨트롤 하시고 저 같은 경우는 기도하겠죠. 주님 제 마음을 지켜주시고 제가 두려움에 떨지 않게 해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요. 기도하겠죠. 그 다음에 저번에 말해주지 않았던 건데 팁이에요. 여러분들 한 번쯤은 여러분들 그거 국어 영역 모의고사를 볼 때요. 한 번쯤은 풀어봐고 채점을 두세 번 정도 제대로 해봐요. 그랬을 때 영역별로 성적이 나와요. 뭐 화법, 문법, 문학, 비문학, 고전 이렇게 주로 5가지로 나누는데요. 내가 두세 번 채점을 해보니까 나는 문법을 잘하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잘하는 건 문학이네. 그러면 다음 모의고사 때요, 여러분. 문법을 먼저 풀고 문학으로 가는 거죠. 여러분, 잘하는 걸 먼저 푼다는 이 노하우는 왜 유익하냐면요. 여러분들 모르고 보통 문법을 싫어하잖아요. 문법이 앞부분에 있으니까 앞부분에서 시간을 많이 잡아먹고 긴장하다 보면 멘붕 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뒤에 거 쉬운 거 잘하는 것도 못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처음에 먼저 잘하는 문법과 문학을 먼저 함으로써 속도도 빨라지고 시간도 단축하고 그리고 앞에서의 컨디션을 끌어올렸기 때문에 뒤에서도 유익을 얻을 수 있고요. 그리고 혹 틀려야 된다면 시간이 모자라서 틀려야 된다면 원래 못하는 걸 틀리는 게 낫죠. 여러분들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여러분들도 꼭 두세 번의 모의고사를 통해서 잘하는 걸 찾고 잘하는 걸 먼저 해보는 연습을 하신 다음에 이게 효과가 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여러분들 수능 날에도 잘하는 걸 먼저 푸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단 모의고사 때 시험을 해봐야 돼요. 나한테 맞는지요. 알겠죠? 그리고 세 번째 제일 중요한 이제 기초가 들어갑니다. 문제를 먼저 보라고 했어요. 일반적으로 지문 나오고 문제 나오잖아요. 지문 읽고 문제 읽고 지문 읽고 문제 읽고 풀리면 말고 안 풀리면 말고 이런 식 말고요. 지문과 문제 중에 문제를 먼저 읽어야겠죠. 문제에 뭐가 있다고요? 정보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문제에서 정보를 얻으라고 그랬죠. 그때 팁들 이제부터 진짜 중요한 거였죠. 뭐였어요? 뭘 보라 그랬죠, 여러분? 기억나나요? 네, 맞아요. 옳지 않은 것은의 문제 유형을 보라고 했습니다. 그쵸? 또 하나. 보기 박스는 시험 문제를 어렵게 만든 게 아니다. 뭐라고요? 보기 박스가 있어야만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중요한 정보다. 그러니까 보기 박스를 읽어요. 그럼 여러분들 옳지 않은 유형에서 4개, 보기 박스에서 1개 이상 이렇게 얻어서 정보를 가지고 지문으로 가면 어떻겠어요? 도움이 되겠죠? 근데 여러분들 옳지 않은 에서 보기 박스에서 정보를 얻는 방법이 뭐라고 그랬죠? 밑줄, 동그라미, 세모. 시험지가 지저분해져야 된다고 그랬죠.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이거를 직접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게 제가 만든 노하우 집인데요. 여기 보시면 좀 확대를 할게요. 여러분 지금 이 비문학 지문이 나왔어요. 비문학 지문이 나오면 문제를 먼저 읽으랬죠. 여러분 이거 여러분 옳지 않은 거 읽어야 될까요? 안 읽어야 될까요? 옳지 않은 거요. 옳지 않은 거니까 읽어야죠. 그쵸? 왜죠?
옳지 않은 것에는 옳은 정보가 4개 있다 라고 말했죠. 그리고 어떻게 읽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읽는 방법을 말해줬죠. 도는 인간의 도덕적 행위의 기준이다. 아, 이 작품에서 도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구나. 그리고 도덕적 행위의 기준이구나 라는 걸 알아야겠죠. 2번은요. 일은, 일도 나오나 봐. 일은 구별이 없는 통합된 심의 상태다. 통합된 심? 뭐지? 이 심이라는 게 중요한가 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동그라미 치겠죠. 성인이 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수양이 필요하다. 성인이 되기 위해서는 수양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네요. 수양을 기억해야 되겠어요. 성인이 계속 나오네요. 4번에도. 그러면 대청명이라는 이상적 경지. 성인이 이상적 경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대청명이 필요한가 봐. 아까 통합된 심에 나왔던 심이 5번에 또 나오네요. 심이 상상이나 잡념에 사로잡히면 객관적 판단을 X하게 한다. 못하게 한다. 안 좋은 거네. 상상이나 잡념은 안 좋은 걸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부적. 그런 거죠. 어때요? 여러분, 좀 이해가 되세요? 그리고 쭉 내려가다 보니까, 적절한 것은 안 읽어도 되고요. 3번, 보기 박스가 나왔어요. 이 보기 박스 읽어야 돼요? 안 읽어야 돼요? 여러분, 보기 박스 읽어야 돼요? 안 읽어야 돼요? 읽어야 되죠. 예, 한번 읽어볼게요. 이 글은 순자와 보기의 장자를 비교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심지 않은 것은이네요. 그럼 보기 박스와 보기를 다 읽어야 돼요. 다시 한번. 장자는, 장자 얘기군요. 도에 도달하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허일정을 제시했다. 아까 1번 문제에서 뭔가 제시된 게 있었는데, 대청명이요. 그러면 여러분, 허일정과 대청명을 같이 기억하고 있어야겠죠? 이걸 비교할 수도 있겠네요. 그쵸? 이런 것들이 자동으로 떠든다. 대청명, 이렇게. 그는 허일정을 심을 비우고, 심이 나오네요. 아까 위에 나왔던 거. 한 곳에 집중한다. 고요함의 상태. 외적 사물에 동요되지 않고 심의 평정을 유지. 허일정을 욕망, 지식 등과 같은 방해 요소들을 제거하는 과정으로 이해했다. 이처럼 장자는 날마다 수양을 통해 도에 도달할 수 있다고 보았다. 여러분, 보기 박스는 다 옳은 정보라고 그랬죠? 그럼 봅시다. 여러분, 여기 지금 읽은 것 중에 이 위에서 나왔던 내용이 좀 있지 않아요? 이상적 경지를 말하고 있고 상상이나 잡념이 안 좋은 걸로 본다. 저는 지금 보기 박스를 통해서 적어도 3번과 5번 정도는 지워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보기 박스를 읽었는데 보기 박스의 정보를 보니까 1번에 3번, 5번이 맞는 내용 같은 거예요. 그래서 왜 지웠죠? 적절하지 않은 거 찾는 거니까 맞는 건 지워야죠. 그쵸? 이해되고 계신 거죠? 보기도 읽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게요. 순자와 장자는 모두 허일정을 심과 관련하여 설명하고 있다. 보세요. 허일정을 심과 관련해서 순자와 장자는 모두 도에 이르는 방법으로 허일정을 제시하고 있다. 이건 보면 되겠죠. 심의 평정을 유지하는 것은 순자와 장자 모두에 사용하고 있다. 맞아요. 이거 맞네요. 이거 맞으면 어떻게 하죠? 이건 맞아요. 어떻게 하겠어? 바로 지우면 돼요. 여러분 다시 한번 확실히 맞는 것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바로 지우세요. 순자는 욕망을 다스려야 할 대상으로 보았고 장자는 욕망을 제거해야 할 대상으로 보았다. 그건 아직 안 나오네요. 그거에 대해서. 그쵸? 순자와 차이점이요. 갈게요. 순자는 욕망을 다스려야 할 존재로 보았고 장자는 욕망을 제거할 존재로 봤다. 이거 위에서 확인하면 되겠죠. 맞다고 믿으세요. 그럼 어색하겠죠. 만약에 틀렸다면 순자와 장자는 기존 지식을 비운다는 점에서 동일하지만 새로운 지식을 채운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비운다, 채운다, 차이. 이걸 기억하시면 되겠죠. 여러분 어때요? 이렇게 하는 거라고요. 그럼 다시 한번 볼게요. 여러분 좀 축소해서 볼게요.
여러분들, 제 시험지가 종료령이 울리고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저분해지겠죠. 그쵸? 혹시 저렇게 하면 언제 다 풀어? 아니요. 영원히 그러라는 게 아니라 지금 훈련이에요. 여러분들 이렇게 훈련하다 보면 점점 동그라미 치는 것도 줄어들고요. 밑줄 치는 것도 줄어드는 대신에 기억이 잘 돼요. 그 다음부터는 조금씩만 밑줄 치고 동그라미 치면 돼요. 지금은 훈련이니까요. 근데 봐봐요. 아직 우린 지문도 안 읽었는데 보기가 지워졌나요? 안 지워졌나요? 지워졌죠? 여러분 이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 진리를 깨닫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처럼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돌아갈게요. 그리고 얻은 정보를 가지고 지문으로 가요. 도움이 되겠죠. 그러면서 정보를 확인하고 추가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의 팁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실제 수능 날 이제 타이머를 가져와서 볼 때 이제 문제를 푸다가 한 문제에서 3분 이상, 즉 너무 오래 지체한다는 느낌이 들면 이제 과감하게 넘어가야 될 때가 오는데 별표를 활용하세요. 그 문제에 별표 쳐요. 오주영 선생님과 같은 습관이 있다면 별표 치더라도 이미 정보가 얻어져 있겠죠. 밑줄 쳤건 동그라미 쳤건. 그랬어야 돼요. 백지 상태의 별표는 의미가 없어요. 다시 와서 다시 봐야 되니까요. 다시 한번 별표를 치더라도 얻을 정보들은 얻어놓고 가셔야 돼요. 그러다가 이제 여러분들 만약에 또 하나의 팁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비문학 지문이나 무슨 지문을 읽었는데 그 지문 전체가 이해가 안 될 때는 그 문제가 안 풀렸을 때 한 문제만 넘어가지 마시고요. 지문 전체가 어려움이 있다면 그 지문 전체를 넘어가는 것도 도움이 돼요. 다시 한번 한 문제만 모르는 거면 한 문제만 별표하고 넘어가도 돼요. 근데 만약에 이 한 문제를 비롯하여 딴 문제도 헷갈릴 것 같다. 딴 문제도 이해가 안 되는 영역이 있을 것 같다. 그러면 그 지문을 넘어가서 다른 지문을 먼저 푸는 것도 좋아요. 알겠죠?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그래서 오늘 이 문학의 노하우로 가기 전에 여러분들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가려고. 여러분 문학은요, 다음 시간에 본격적으로 할 문학은요, 감수성과 공감이 주로 되어야 되는 작품이고요. 주관적인 관념이 많이 들어가 있는 작품이다 보니까 여러분들 중에 정말 이 유튜브를 보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마 난 이과적인 두뇌여서 딱 보이는 정답이 나와야 좋은데 그게 아니어서 언어 영역이 국어가 싫어요 라고 말하는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마인드를 열려고 노력해야 되고 정보를 얻어서 느껴야 돼요. 오히려 정보를 얻어서 느끼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것이 아마 다음 시간에 주어질 노하우의 핵심입니다. 여러분들 다음 시간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문학을 잘하고 싶으시면 다음 시간은 꼭 들으셔야 돼요. 난 머리가 좋아서 여러분 혹시 다 외우겠다. 문학작품들 정리한 거 파일로 한 몇십 장짜리 되는 걸 다 외우겠다. 제목, 표현, 주제, 특징 이런 거 다 외우겠다? 아니요, 외울 수 있어요. 여러분 언젠가는 외우는 걸 추천드려요. 도움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자랑할 수 있으면 이 사람처럼 자랑하면서 해보세요. 근데 제가 경험해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면 정말 머리가 좋아서 다 외운다 할지라도요, 헷갈리고요. 그 당일날 비슷한 작품들이 나왔는데 이게 그거였는지 저게 그거였는지도 헷갈리거나 실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비슷한 소재, 비슷한 주제, 비슷한 내용의 작품들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말했던 기초를 가지고 문학은 이런 달달 외우는 거로는 안 된다는 인식을 가지고 저와 함께 노하우를 배워보다 보면 여러분들은 정말로 실력자가 될 것입니다. 망하지 않는 지름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저를 신뢰하시고 끝까지 따라오시면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주님의 신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영화롭게 하시고 구독 꼭 눌러주세요. 할렐루야.